지난해부터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4건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한영석 대표에게 안전조치 미비로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남구공업탑과 남부경찰서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지만 불법 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가상현실에서 물체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장갑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 MBC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국내 대표적 중대 사망사고 발생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재판 소식부터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부터 발생한 4건의 산재 사고와 관련해 오늘 한영석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1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한영석 대표에게는 책임조차 묻지 못한 채 벌금 2천만 원만 구형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근로자들이 잇따라 숨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 그런데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5월 21일 하청업체 소속 34살 근로자가 작업 중 아르곤가스에 질식돼 또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 모두 4건의 산재 사망 사고로 한영석 대표이사 등 현대중공업 전현직 경영진 16명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민노동단체는 반복되는 산재 사고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무법천지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산재 사망 사고와 별개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대표는 기소된 16명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600건 넘게 미비하게 했지만 검찰은 벌금 2천만 원 구형에 그쳤습니다. 한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취임 후 안전을 경영방침 1순위로 삼아 노력했으나 중대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근로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취했다고 생각하실까요? 다음 재판은 11월에 열릴 예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재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오히려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구공업탑과 남부경찰서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인데 이곳의 무질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민원 24시 최지호 기자입니다. 일방 통행로 양옆 인도 위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들 때문에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걸어다니기 일쑤입니다. 걸어다니다가 차가 막 여기 보면 빨리 다니는 차량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칠 뻔한 적도 있고. 남구공업탑과 남부경찰서, 울산여고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5월 말 완료됐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전봇대를 옮겨 심는 등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데 국비 10억 원 등 38억 원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예전보다 더 무질서해졌다고 말합니다. 불편해. 참아. 저 양가로 대놔서 사람 다니기 더 불편해. 인도와 차도를 구분짓는 경계석 높이가 낮은 데다 비스듬하게 깎여 있다 보니 불법 주차 차량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경계석을 높이고 차량 진입 방지 시설물을 설치해 인도 주차를 차단한 왕생이 길과는 대조적입니다. 물품 상하차할 때 차가 멈춰 있으면은 이제 교행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그 보도턱을 좀 낮춰달라. 상하 전무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해서 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더군다나 수개월째 보행로 확보에 동참해달라는 계도 위주의 단속만 반복되면서 인도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일방통행길을 양쪽에 깔아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깔아놓고 나중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남구는 울산여고 운동장 하부에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는 12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주변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으로 보는 가상현실에서 한 단계 진화해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가상현실 장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장갑을 끼면 실제로 물체를 만지는 것처럼 열감과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시대 훈련이나 게임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자 화면 속 손가락이 실시간으로 따라합니다. 가상현실 속의 모닥불을 만졌더니 손바닥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돌멩이를 짚고 던질 때 실제와 비슷하게 진동으로 촉각을 구현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진이 최근 개발한 가상현실 장갑입니다. 이 장갑을 이용하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측정하면서 열과 진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등산용 장갑처럼 생긴 이 장갑과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비밀은 바로 장갑 안에 들어있는 고정밀 소프트 센서. 자체 개발한 액체 금속 프린팅 기법으로 히터와 도선을 결합한 센서를 만들어 장갑 안에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손 움직임은 가상세계로 전달되고 가상세계의 자극은 다시 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생생하게 구현하고 생동감 있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저희의 장갑은 그런 인터페이스의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현실 기술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전 세계 621억 달러, 우리 돈 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즐길 수 있었던 가상현실이 촉각까지 공유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 확진 환자 16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5,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4명은 부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이며 2명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기준 울산의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2.7%, 접종 완료는 43.7%로 나타났습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문서를 만들어 대기업이 주는 경영지원금을 타낸 철골 구조물 용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원 수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대기업에 제출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경력금 명목으로 30억 8천만 원을 타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공무원 5명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선바위 일원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시청 6명, 울주군 2명 등 8명의 공무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시청 3명, 울주군 2명이 농지를 사들여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선바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업무상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 지역 최초 인피니티 풀을 갖춘 호텔이 들어섭니다. 시행사는 이 호텔을 지하 3층, 지상 15층 높이로 지을 예정이었지만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5층을 높인 20층으로 짓고 20층에 인피니티 풀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변경된 설계에 대한 인허가 승인 등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전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사실상 마지막 개발구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울산시가 내년 1월 미포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동구 미포동 일대 33만 2천 제곱미터에 805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산단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하고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금은행의 대출 규제로 반짝 감소세를 보였던 울산 지역 금융기관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이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울산 지역 총 여신 잔액은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합쳐 전달보다 4,5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이 전달보다 2,641억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처분 부담금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해당 시도로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서위용 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90%가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되고 있다며 주민 갈등, 환경오염 피해는 시도가 떠안고 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구가 울산에서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직업군인을 제외한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구는 청년들이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567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올해 본 예산 39억 원, 이회 추경 예산안 528억 원 등 567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